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가 반등을 조금 하다가 오늘 3%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시장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시장이 오늘 빠진 이유는 뭘까요? 환율 때문. 그쵸? 환율 때문. 그러면 환율이 주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오늘 당연히 봐야겠죠. 자, 그 내용을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일단 환율. 자, 환율이 오늘 1394원 50전에 끝났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1400원에 바짝 붙이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구두 개입이 나왔다는 건 이제 1400원 이상은 뭐 별로 용인할 생각이 없다. 그 정부에서 이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400원 넘는다 안 넘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400이 넘어도 다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1400을 안 넘더라도 어차피 빠질 건 빠집니다. 그런데 1400이 주는 영향이 HLB에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이 내용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수출 기업한테는 호재다. 지금 HLB에서 하는 리보세라님은 어디다 팔아요? 미국에다 판다. 우선은 FDA 통과되면 바로 미국에 직판 바로 들어갑니다. 그거 어디서 해요? HLB 제약에서 하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나오는 조정 있죠? 이렇게 나오는 조정. 그쵸? 이렇게 나오는 조정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다. 단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환율 1,400원은 위험할까? 일단 좋은 거 먼저 보죠. 1-1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강하다. 그쵸? 달러가 강하면 수출 기업은 좋다. 그쵸? 여기까지예요. 딱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화가 약할수록 좋습니다. 이익의 규모가 늘어나요. 원화 환산 실적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주가에서 나온다. 선반영하죠. 그쵸? 그러면 환율이 지금 1,400원이라고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데 이쪽 구간에서는 환율이 과연 낮았을까? 그쵸?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봐서 한 1년치 환율 1,300원 정도. 원래 지금이 가장 너무 높아서 그렇지 1,35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높다 난리를 칩니다. 근데 1월 달에만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랐어요? 1,300원 정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작년에도 10월 달 1,350원을 넘었죠. 그 부분을 다시 넘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수출 기업한테는 더 좋다. 우리가 2분기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 올랐다고 시장이 빼니까 기회가 된다. 그 기회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미국에다 약 팔아 먹으면 그 약은 실적이 어떻게 반영돼요? 환율이 바뀌어서.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주는 HLB에 대한 영향은 없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2.5%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HLB 개별 종목이고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5%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환율이 주는 영향.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 그리고 중동 불안. 이 내용인데, 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중동이 불안하면 유가는 오른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금리를 늦게 낮춘다. 인하 시점이죠. 그리고 금리를 늦게 낮추면 미국의 경기가 고금리를 버틴다. 그렇죠?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연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거는 경기가 너무 붐업되지 않게, 너무 과열권으로 가지 않게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침체 구간으로 가지 않는 것. 즉 연준의 목적은요.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는 주체가 누가 만들었는지 연준이다. 그럼 중동 불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만약에 이걸 무시하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자 보세요. 유가가 이렇게 85불을 유지할 수가 없고 이미 올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유가가 85불이 아니라 120불, 130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60불, 50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유가 튀기 시작합니다. 유가는 지금 만약에 85불이 아니면 무조건 튀기 때문에 그 튀는 과정에서 주가 진짜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85불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빠질 일은
이제는 거의 끝물에 왔다. 그 과정에서 HLB는 조정을 끝냈습니다.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3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많이 올랐죠.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조정받는 구간에서 내가 뭘 했다?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올라가는 구간 당연히 매수해야죠. 여기 버리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제가 지금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종목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1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53%. 그쵸?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종목 수익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하고는 사실상 예의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란발 중동불안 있죠. 그래서 돌파 구간에 공략했다. 시효수익.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석유도 공략을 했습니다. 돌파 구간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있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석유, 흥국석유. 그쵸? 다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자,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때요? 돌파 구간 공략 이렇게 수익 내죠. 계속해서 오를 때 사야 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올라갈 때 매수했을 때 75% 정도 수익 구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HLB 이야기를 하니까 HLB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 매매하고 매도하고 하죠. 어저께부터 매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쵸? 13%, 18% 밑에 내려가 보면 쭉 내려가면 31% 이렇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내가 가격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고 HLB를 어떻게 매매했으며 여기 보잖아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HLB를 보면 지금 뭐예요? 먼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급 매도 나오니까 아니요.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매도 나오겠죠. 당연히 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급적인 것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매집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엘리어트 1파라고 한다면 한 파동은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파동이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파동을 지금 준비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저는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그건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돈을 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FDA 승인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부분보다 진양권 대장 어떻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진양권 대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는 것. 아까 전에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제 매매 타점에 대해서 다 공개를 했죠. 전부 다 2주 넘어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보유 전략 이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HLB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HLB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자로 한다는 점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지금 환율이 뜬 건 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바뀌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확인하고 매매한다. 왜?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다는 확인. 그건 뭘로 해요? 시세로. 가격으로. 그래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한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돼요. 환율에 대한 문제 전혀 걱정 없다. 왜? 환율을 올리게 만드는 건 연준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연준의 통제가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머징을 포함한 미국 외 국가들, 그렇죠? 논 US라고 하죠. 논 US 이쪽이 안 좋아진다면 미국에서 커버가 된다. 왜? 이런 부분이 안 좋아졌을 때 미국의 경기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 모두가 11월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 왜? 대선. 끝. 그쵸?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격을 잡고 보유 전략을 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HLB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랐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해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